이번 챕터에서는 메모리 할당 종류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빈 프로젝트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C05 언더바 alloc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allo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할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필요한 필터들은 모두 제거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과 알파벳 A를 눌러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새 항목 누르셔서 cpp 파일 메인도 하나 추가해 주시도록 하고요. 기본 모양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xe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고요.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선언한 변수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구역은 총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선 유저 영역, 그리고 커널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커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구역이 아니라 운영체제, 지금 현재 저희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죠. 이 윈도우가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설명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건 이 유저 구역이고요. 이 유저 구역이 우리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게 될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유저 구역은요, 프로세스 메모리 구역의 유저 구역은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파일한 결과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 코드 영역, 이 코드 영역은 함수 포인터를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초기화 정보가 들어갈 BSS, 그리고 실제로 저장될 데이터 영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개도 저희 정적 메모리 구역을 다룰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스택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힙 구역도 같이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스택 구역은 주소를 여기가 낮은 구역, 요렇게 0번지라고 놨을 때 스택 구역은 높은 주소 아래쪽에서 위쪽, 그러니까 낮은 주소 방향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힙 구역은 낮은 구역에서 높은 구역으로 할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힙과 스택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인데요. 우선 우리가 변수 할당의 종류를 보면 자동 할당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선언해 오던 것들이 전부 다 자동 할당이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나 스태틱 변수가 들어가는 정적 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것도 같이 다룰 건데요. 이거를 동적과 정적으로 구분해서 자동 할당도 정적 할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동 할당, 정적 할당, 동적 할당을 그대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적 할당을 자동 할당하고 같이 취급을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이나믹과 스태틱 딱 이렇게 동적과 정적 이렇게 딱 대비되는 말이라서 이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총 3가지입니다. 자동, 정적, 동적입니다. 이 자동 할당된 변수들은요, 이 스택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코드로 잠깐 하나 작성을 해 볼게요. 위에다가 테스트용으로 오토매틱이라고 함수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오토매틱 이렇게 호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int a는 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코드는 A 구역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간이 생성이 됐으니까 주소가 붙을 겁니다. 이 공간은 총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할당은요, 당연히 이름대로 자동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이 주소와 이 공간과 이 주소가 할당이 되는 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이 메모리 주소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exe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때 결정이 됩니다. 이때 주소가 결정이 돼서 그 주소에 따라 스택 내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컴파일 시점에서 메모리가 결정이 된다 해가지고 이 메모리가 뭐 주소 번지가 컴파일 시점에 딱 결정이 뭐 예를 들어 100번지로 결정이 됐어요. 이 A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이 100번지에다 할당을 했어요. B라는 프로그램도 컴파일하다가 100번지에 할당이 됐어요. 그럼 A와 B가 동시에 실행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램의 몇 번지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택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몇 번지, 얼마만큼 지나서 얼마만큼 공간을 두고 쓸 건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몇 번지에다가 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자동으로 메모리 할당이 되는데요. 이 메모리 번지는 컴파일 시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이거 정확히 램의 메모리 번지가 아니라 기준점으로부터입니다. 메모리 번지는 컴파일 시점에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좀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EBP, RBP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뒤에 BP가 베이스 포인터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스택이 시작을 할지, 그러니까 자기 함수들도 하나하나 스택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스택 프레임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에서 할당이 되고 거길로부터 또 변수들이 할당이 되는 주소들이 전부 다 요 컴파일 시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램의 절대 번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 할당되었을 때 이 메모리 구역에서의 상대 번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으로는 자동으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배열 크기가 바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의 크기를 임의로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int arr 5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이 5의 크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int size 10 하고요. arr 사이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을 넣는 거죠. 이렇게 선언이 아니고요. 선언 시에는 이렇게 변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한번 이거는 딱 고정이 되어야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요. 이거 정적 할당된, 죄송합니다. 자동 할당된 이 ARR2 배열은 크기가 자동 할당될 때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상수입니다. 그래서 자동 할당된 배열은 무조건 크기가 고정이라는 거, 이거는 배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수가 한번 할당이 되면 이 변수의 사이즈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코프가 끝나면 제거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 함수의 요 구역 있죠, 요 중괄호로 열리고 닫는 구역, 이 구역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 변수를 이런 식으로도 선언을 할 수 있죠. 이 안에 int b는 뭐 10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b는 이 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지역 변수가 되죠. 이 부분을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수가 생성이 돼서 살아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스코프 영역, 이 중괄호가 닫히는 영역이 끝나면 이 변수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게 자동 할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동 할당은 자동으로 메모리 구역을 할당해 주고요. 요 스코프가 끝날 때 자동으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 프레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함수 하나의 구역을 스택 프레임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구조를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택 프레임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하나당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세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안에 우리 링커로 가서 보시면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택 예약 크기가 있는데요. 이 스택 예약 크기가 바로 이 스택 프레임, 이 함수 하나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의 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C++은 1메가를 잡았습니다. 1메가보다 크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고 프로그램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하니까 해봐야죠. 터쳐봐야죠. 그래서 1메가 이상을 제가 메모리로 할당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1메가바이트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메가바이트가 1024KB 곱하기 1024KB 또 1KB 는 1024바이트이기 때문에 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1바이트씩 할당하는 게 아니라 64바이트씩 묶어서 할당을 할 건데요. 64바이트 자료용으로 쓰기가 되게 좋은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게임 프로그래밍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벡터 구조와 함께요. 이걸 공용체 유니온으로 묶을 겁니다. 유니온은 같은 메모리 주소를 다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고요. 이 안에 다시 구조체로 묶어서요. 언더바 11, 일행 1열이요. 일행 2열, 일행 3열, 일행 4열 요렇게 하고요. 플롯 4개니까 플롯 하나당 4바이트 그러니까 4개니까 16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2행 그리고 3행 4행 그러면 16바이트씩 4개니까요. 총 64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할당하게 되면 64바이트니까 1바이트씩 할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공용체로 묶은 이유는 이 이름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선은 요 공용체 먼저 보고 스택 프레임을 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유니온이라고 함수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잠시 공용체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우는 0부터 행은 4까지 갈 거고요. 로우 풀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M에 로우 콜 요렇게 할당해 주시고요. 풀풀 카운트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줄이니까 뭐 의미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M에 1행 2열 값 하나 출력해 보고요.
근데 요 일행 2열이요. 요렇게 이걸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일행 2열, 즉 여기가 일행이죠. 정확히 따지면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릴 때는 일행이라고 했지만 메모리 구조로 보면 여기가 0이잖아요. 0, 1 그리고 0, 1, 2에서 요 메모리 구조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언더바 2,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매트릭스 M에 1에 2 요렇게 해서도 하나 출력을 해보고요. 또 똑같이 지금 어레이로 보면 위치가 0, 1, 2, 3, 4, 5, 6이 되겠네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64가 아니라 16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RR에 6개, 6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모두 다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유니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같은 값이 나오죠. 이거 주소로 봐도 다 똑같은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P, 지금 저 여러 줄 선택한 게요. Alt키 누르고 Shift키 누르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한 줄만 이렇게 해놓으면 커서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기 편합니다. 여러 줄을 쓸 때요. 여기에 주소를 보겠습니다. 이거 주소 볼 때요. 우선 실행 한번 하고요. 주소 볼 때 이게 x64면 이 주소가 8바이트가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할 때는 32비트로 주소 같은 거 볼 때 32비트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으니까요. 4바이트로요. 이해되시나요, 공용체? 공용체는 말 그대로 어떤 이름으로든 같은 메모리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한번 터쳐 볼 겁니다. 여기 오토매틱으로 오셔서요. 그냥 여기에다가 제가 예제를 하나, 그냥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겠네요. 스택 오버플로우 만들어 볼 거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매트릭스에 1024 이러면 몇 바이트가 될까요? 예, 64바이트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죠. 그럼 계산기로 보면 64 곱하기 1024 그러면 여기가 1000 여기가 100만이죠. 그러면 6700만 정도가 되겠네요. 6700만 바이트. 그러면 1024로 나눠보면 65,536킬로바이트고요. 다시 1024로 나눠보면 64메가 정도 되네요. 1메가보다는 너무 크게 할당을 했는데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콜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 실행하다가 터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컨트롤 F5로는 잘 안 보이고요. F5로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디버깅 모드로. 그럼 나오다가 예외가 발생하고요. 이 예외는 여기에 보시면 스택 오버플로우, 즉 스택 프레임의 크기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스택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정에서 봤듯이 1메가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Shift F5키 누르시면 디버깅 모드 종료됩니다.